네, 이미 꽃비 배우에게 질문하면서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아영이라는 캐릭터가 그냥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걸 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한 인물을 통한 한 인물을 통해서 거짓말이 어떻게 계속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계속돼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집요하게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사실은 제가 이게 제작비 사실 영화를 찍을 때는 제작비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자들 많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투자를 이야기를 하실 때 좀 더 극적이어야 되지 않냐, 극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계속 어떤 질타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맥락들을 좀 가져가고 싶었던 게 이렇게 한국 스타일로 여성을 네, 아니 그거는 사실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아영이라는 캐릭터가 보면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장소도 다니고 가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되게 영악하게 뭘 못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진짜 극적인 어떤 구성 이라면 사실 이런 식의 전개는 없겠죠. 누군가를 진짜 죽인다거나 그러니까 진짜 뭔가 큰 어떤 뭔가 사건을 꾸린다거나 그렇게 되죠. 보통 이제 허언증의 극단이 대부분 매체를 통해서 보면 진짜 어떤 성애를 일으키거나 완전히 모두를 다 속이고 그냥 훌쩍 떠나버린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무리 거짓말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거짓말을 계속 낳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영에 보면 그냥 그런 팜파탈이라고 설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어떤 보통의 여성의 모습에서 출연하고 싶었습니다. 질문하는 게 감정의 기복이 되게 좀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 연기를 어떻게 하셨나 이런. 근데 네. 감정의 기복이 이해가 안 되셨어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굳이 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울고 그런 게 좀 보였어요. 아니 예. 그러네요. 예.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꽃비 배우가 했던 그 아영이라는 캐릭터가 감정을 굉장히 잘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팜파탈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 여성은 결국은 이제 자기가 한 거 거짓말 이게 2번 나오더라고. 정신 차리다 했던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하지만 좀 거짓말 잘하는 한 여성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죠. 이제 역습 때문에 이 거짓말의 결과가 이제 그랬을 때 정신 차리자라고 했는데 결국 이게 너무 이렇게 뻥 터진 게 이 자기가 믿었던 남자가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코미디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저 배우가 되게 감정을 잘 타고 가고 있대요. 불안정한 감정을 타고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흐름을 잘 탔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보는 분마다 이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아주 평범한 20대 여성이 거짓말을 했을 때 저런 거짓말이 좀 점점 강도가 심해졌을 때 자긴 감당할 수 없고 그 감당할 수 없음이 이제 저런 불안정함으로 드러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배우에게 여쭤보기보다는 감독님이 이 여성의 그래도 어떤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그게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자동차를 긁고 나서 눈물을 터뜨린 게 그 감정이 거기서 왜 눈물이 터지는지 잘 모르겠다. 공감이 안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보여주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아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무슨 상황에서도 거의 울지 않던 아영이
결국에 눈물을 터뜨리는 거는 되게 사소한 데서,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영 경우는 일단 좀 차치하고 다른 보통 일반적인 다른 경우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되게 감정이 막 쌓여있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질 때가 꼭 반드시 극적인 상황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막 엄청 감정이 이렇게 막 폭발같이 차있는데 밥을 딱 먹는 순간 갑자기 눈물을 터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되게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밥을 먹는 게 뭐가 극적이에요? 하나도 극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터뜨려주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아영의 감정이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이 막 쌓여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해 보이지만 그런 사소해 보이는 자극이나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 그냥 정말 예상치 못한 순간에 팍 터져버리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영이 결국에 눈물을 흘리는 지점이 물질적인 부분에서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는 아영의 되게 뭔가 되게 본질적인 어떤 그런 깊은 그 사람의 그 심리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영이가 없는 거죠. 둘을 가지고 선생님은 여기 어떤 그런 여성의 허영, 이게 꼭 여성이 이게 여성의 허영과도 굉장히 같은 문제적인 면이 있잖아요. 아니 끊임없이 소비를 하거든요. 내가 아닌데도 그리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도 예상으로 소비하고 거기서부터 정신이 살짝 이렇게 정교화해서 못한 거죠. 예상 취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아영이가 그까지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어떤 딱 표제적인 모습을 탁 틀어버린다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아영이 계속적으로 몰아가는 거는 좀 가족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개인이 굉장히 가지고 싶은 아영이 대하는 그 사람들은 거의가 상류층들이잖아요. 피부 미용실에서 굉장히 고가의 원장님 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보면 아영이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상심 이런 것들로부터 거짓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 될까요? 일단 아영이라는 캐릭터만 두고 보자면 일단 뭔가 애정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속에 그 피부과라는 이제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의 뭐라고 해야 되게 그 아이러니한 공간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어떤 욕망이 있을 텐데 그 남의 어떤 피부를 계속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와서 어떤 그 아이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또 보시면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계기가 명품 가방 이렇게 수급하거나 대가정에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그 개념이 굉장하거든요. 내가 만지는 건 늘 고가이고 대가정에서 여성복, 아주 고가의 여성복을 하는 그 직원들은 그 여성복을 입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실제 딱 내가 나올 때는 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는 그 자본주의가 가지는 그런 속성들을 한 개인이 감당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노선을 내가 쓰고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생각하는 걸 내가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건 절대 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영이 끊임없이 우리 무슨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BMW를 타면서 그 BMW를 우리 감독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딱 보고 쓰레기가 쫙 나잖아요. 저도 허락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그 아주 작은 그 축적된 것들이 다 거기서 터지는 것 같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감독님 의도일까 이러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것도 질문해 주세요. 네.